기업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강산 관광까지 포함해서 뭐 1200개 가까이 북한에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 이명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우리의 돈을 갖다 100조 가까이 날려버린 그 아주 지켜버리고 싶은, 여러분 잊지 않았죠?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을 그 국고 손실 혐의로 감옥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야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 임기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으니까 잡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여튼 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짓 중에 제일 나쁜 게 많죠. 수없이 많은 게 천안함 핑계대고 오이사 조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남북관계 통째 탁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했던 거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다 좀 쫓겨나가지고 이분들이 보상도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어디 요 근처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게 지금 그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저번처럼 오이사 조치나 뭐 이런 것처럼 함부로 폐쇄를 하면 안 되니까 개성공단은 이제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근데 이 박근혜, 이 이명박보다도 훨씬 더 좀 자질구적에 대책 없는 분이 역시 조치도 훨씬 더 대책 없이 무식하게 저질렀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 무슨 핵실험 미사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법률상 폐쇄할 수 없도록 합의해 놓은 개성공단까지 통째로 막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폐쇄당했기 때문에 보상 배상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죠. 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좀 많나 보더라고요. 그죠? 네!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돈의 크기만큼 욕심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그리 부족해가지고 그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훔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 돈을 뺏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법을 어기면 국가가 그 법을 어긴 데 따른 손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어겨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요,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가 물어내라. 네가 고의적으로 그랬으니까. 요즘 남북경협 이거를 특히 개성공단을 법을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정부에다가 다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손해배상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박근혜한테 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을 일단 뺏어야 돼요. 일단 그거 뺏고, 물론 거기다 더해가지고 최순실 그 다음에 뭐 박근혜 게이트 특별법 만들어서 그걸로 훔쳐간 돈, 불린 돈, 소위 리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도로 뺏어야죠. 네.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법률로도 이 개성공단을 불법으로 폐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폐쇄해가지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 다 해주고, 그 액수만큼을 정부가 박근혜한테 구상 청구를 하죠.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뺏읍시다. 네. 이거 꼭 뺏어야 됩니다. 아니 이 나라가 박근혜 개인 것도 아니고, 에? 뭐라고요? 경찰이 하는 소린가? 네. 얘도 큰 거 갖고 다니지, 이게 뭐예요? 이 쫀쫀하게. 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누구도 법을 어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게 민주공화국이죠. 네.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을 어길 권한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뭐 형법을 어기가지고 지금 재벌들한테 수백억 뜯은 거, 아니 뜯은 게 아니라 나눠 먹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벌들하고 같이 야 이거 뭐 면세점도 하나 하고 사면도 좀 하고 규제도 하나 하고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 좀 도와주기로 하고
뭐 이권도 좀 주기로 하고 나눠 먹은 건데, 난 이것도 법을 어긴 거죠. 그걸 처벌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법률을 어기고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 청구에다가 돈을 뺐자. 이 자본주의 사회 돈 빼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지금 개성공단, 남북 경협, 지금 이명박의 일방적인 오이사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지금 9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 좀 듣고 제 얘기를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오늘은 우리 하고 싶은 얘기들 서로 하고, 또 여러분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제가 잠깐 듣고 이런 시간이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전에는 제가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철회 투쟁을 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고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라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위로 겸 또 제 의사도 전달하고, 또 그들이 뭐 어떤 걸 원하는지 막 들어보려고 제가 바로 전에 우리 해고 노동자들 농성장을 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무려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고, 우리 사회가 경기 불황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중에도 실업자 많으시죠? 손을 들지 마시고, 손 들고 뭐하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오래 슬프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경기가 더 나빠지고, 그런데도 힘 있는 소수는 엄청난 재산을 쌓고 있죠.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는 자기들이 일하는 성과를 가지고 그렇게 부를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좀 도와서 함께 살도록 우리가 권력을 맡겨놓은 이 정부, 소위 국가가 강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약자들을 쥐어짜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가 보니까 조폭국가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70년 동안 가진 소수를 위해서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준 돈을 마음대로 써왔어요. 훔치는 건 기본이고, 불공정하게 힘센 사람한테 주고 나눠 먹고,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힘센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뭐 재벌들 만나서 한 일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면해주고 뭐 규제 완화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면세점 있죠. 면세점. 그 땅 짓고 훔치기 아닙니까? 그걸 왜 꼭 재벌한테 줍니까? 그냥 협동조합 같은 데 주면 안 돼요? 그럼 여러 사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꼭 우리가 맡긴 권력을 강자들한테, 그들이 부당하게 부를 쌓는 데만 사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 경제가 나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라의 자산, 또 기회, 자원, 역량 이런 게 갑자기 양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갖다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이 가져버린 거죠. 보면 여러분들도 일해서 이제 월급 받으시죠. 보수도 받고 뭐 자영업에 돈도 벌고 하는데, 이 중에 1년에 10억 이상 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혹시 한 분도 없어요?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에는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요 6,000명만 있습니다. 6,000명.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2,7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6,000명, 0.02% 정도만 10억 이상을 법니다. 근데 이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1년에 8,800만 원, 또 1억 5천만 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고 있어요. 더 황당한 일도 있어요.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좀 많이 벌면 많이 내잖아요. 그죠? 기업의 우리나라 세율이 명목으로는 22%인데 실제로는 평균 16%를 내요. 더 웃기는 거는 10대 재벌 있죠. 10대 재벌. 돈 제일 많이 버는 재벌. 여기는 11%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많이 벌수록 더 올려요. 왜 이래 됐어요?
이게 국가 권력을 그 힘센 소수를 위해서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법을 제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온갖 이름으로 감세를 해줬죠.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법인세 낸 게 60조쯤 됐답니다. 60조.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경제 성장을 했고 소득세는 그 사이에 무려 매년 15억씩이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똑같아요. 둘 다가 요새 조금 과거 2012년하고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금은 총력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대 재벌한테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50조 원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어요. 창고에. 그러니 경제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노동 문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우리가 같이 잘 살고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이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미 해봤던 겁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교과서에 들어보셨어요? 네.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이거 확실히 공부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자유주의 이 사조 때문에 노동자들 막 탄압하고 기업끼리 막 카르텔 내가지고 막 독점화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는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생긴 게 바로 대공황이죠.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노동조합을 강화해가지고 노동자들 즉 가계 몫을 늘린 겁니다. 가계. 그러니까 우리 공부 좀 해. 공부 다 하신 분이라 그냥 생략하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몫을 늘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지정책 시작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업들을 규제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경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금 기업들한테 많이 걷고 너 돈 많이 버는구나. 많이 미국에 세금을 많이 걷을 때 얼마나 많이 걷었냐면요 세율이 제일 높은 게 91%일 때가 있었어요. 계속 올리는 거에 많이 벌면 너 너무 많이 벌지 마라. 더 이상 못 벌게 하는 제도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힘센 데서부터 돈 떨어져가지고 더 세면은 더 제일 적게 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당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8,800만 원 이상 벌면은 35%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꼼짝없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런 데는요 26조 원 30조 원을 벌면은 11%만 내면 돼요. 좋은 나라죠?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그것도 좀 적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 국민연금 드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재벌 총수의 위치를 상속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내주셨으니까 남는 돈으로 내주신 거죠? 네. 아니요. 화나죠, 그죠? 어떻게 이거를 하시던가요? 정부가 한 짓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일자리 없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일자리 260만 개 간단히 만들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OECD 중에 2등으로 일을 많이 해요. OECD 중에서. 그런데 월급 보수는요 OECD 평균의 3분의 2 정도 받고 있어요.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보수는 평균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1년에 우리는 52시간 이상 일 못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2시간 일 시키면은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52시간 일하면 형사처벌하게 되는데 아마 이 중에도 일주일에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분 꽤 있을 거예요. 주로 대기업에 다니는 쪽이 그럽니다. 이게 중소기업 가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만큼 일도 못해요. 주로 대기업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368만 명쯤 되는데 요 사람들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만 떼내가지고 새로 고용을 하면 법대로 하면 60만 개의 일자리가 바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삼성그룹이 그 재벌 계열사들 52시간씩 이상 일시키고 있잖아요. 어서 와라. 그러면 여기를 실제 사주가 이재용 회장이잖아. 그죠? 근데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52시간 이상 일시켰으니까. 그럼 실제 사주인 이재용 회장을
뭐 최근에 보니까 불법 행위도 꽤 많이 했고, 저 참 제 목표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삼성의 실제 총수가 대신 저하고 한 수십 촌 되는 친족이십니다. 네, 그거와 관계없이 경주에 가라. 그거와 관계없이 이번에 이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을 꼭 구속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네. 이건 그대로 하고 뭐 특검에서 구속할 거라고 뭐 구속 안 하면 여러분 이번에 재벌이 이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 뿌리니까 이번에 꼭 재벌들이 책임을 지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싸워주면 좋겠어요. 그러시겠죠?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당신 사주가 책임을 져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감옥을 보내버렸다 이러면 52시간 이상 일 안 시키겠죠. 석방되려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전국에 일자리가 60만 개가 쫙 생겨나는 거예요. 좋으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일자리 만들기 쉽죠? 정말 쉬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을 원래 8시간 일할 때 주는 보수보다 1.5배를 주게 돼 있죠. 50% 더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맨날 야근인데 맨날 특근인데 1.5배를 주면서 왜 맨날 야근 특근을 시킬까? 차라리 새로 뽑는 게 낫죠. 근데 실제로 야근 특근을 계속 시키죠. 왜 그럴까요?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0.8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노동 전문 연구기관 조사를 해봤더니 1.5배가 아니고 0.8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싸요. 연장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더 싸냐면 월급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본급은 얼마 안 되고 다 상여금이에요. 상여금. 이 상여금도 원래 이 통상임금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1.5배 계산할 때 분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부가 나서가지고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그거 다 빼라. 빼도 된다고 지침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든 게 아니라 회사 편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다고 그 다 빼고 계산하니까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게 새로 고용하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새로 고용하지 않고 다 연장 근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더니 회사로 하여금 실제로 주는 보수의 1.5배를 연장 근로나 추가 근로 시킬 때 반드시 주게 만들어 놓으면 추가 근로 안 시키겠죠. 그만큼 새로 뽑겠죠. 그 새로 뽑는 사람을 8시간씩 일한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자그마치 새로운 일자리가 몇 개 생긴지 압니까? 269만 개가 생깁니다. 이거 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도 이게 나가는 생각을. 이거 뒤져보면 나와요. 8시간씩 일 시키고 8시간 넘는 부분만큼 새로 8시간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일자리가 269만 개인데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실업이 다 없어지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좋은 방법을 법을 지켜야 하는 거 법을. 그래서 그냥 우리 인심 좋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 낸 거 가지고 뭐 이재용이 상속하는데 돈도 대주는 정도로 우리가 착한 사람들인데 인심 막 쓰는데 뭐 이것도 인심 한번 써가지고 딱 반만 하자. 반만 1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요 현재 실업을 다 해소하고도 약 50만 개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런 나라 어떠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재 법률도 다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가 지키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키지 않는데 이 나라는 이거 법 안 지키는 사용자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거 안 지키도록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4대 노동개혁 입법 통과해서 경제 활성화하자면서 서명운동 다니는 거 봤어요? 네. 우리 성남에도 왔길래 내가 쌩 갔어요. 모른 척. 왔다 갔나 보다. 뭐 모른 척했죠. 뭐 오라고 하지도 않더라고. 와서 판교 창조경제밸리인지 뭔지 거기서 서명을 하고 왔어요. 서명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이 노동자들의 몫이 줄어서 일자리도 줄어들지 이 불법 노동을 강요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추가 근로도 순 엉터리로 관리하니까 보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중에 노동자들이 2천만 명인데 이 2천만 명의 일자리도 없지요. 보수도 적조하니까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경기를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이 재벌들 창고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 저런 거 놔두면 다 썼거든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아세요 혹시? 이 아끼다가 지금 저렇게 되는데 저거를 국민들한테 노동자들의 몫으로 또 국민들한테 풀면은 순환되고 그러면 기업들도 더 좋아지잖아요. 그게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세상에 그 엄발의 오줌누기로 조금 이익 보게 하겠다고 그쪽 편들고 뭐 좀 뒷돈을 얻어먹고 그러겠지 아마. 근데 그거 하려고 세상에 이 수천만 명을 고통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를 가져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불법을 자행하는 그야말로 조폭에 가까운 조폭국가. 제가 뭐 조폭국가예요. 이 폭력배 국가예요. 폭력배. 불법 폭력 집단.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요? 고소당해 나올 수 없죠. 제가 정부 보고 니들이 종북 반역 집단이다 이러다 제가 고소당했어요. 또 왜 그랬냐면 국정교과서 있죠. 국정교과서. 이 국정교과서를 그때 만화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쳐서 국정화해야 된다 이런 만화를 만들어서 교육부가 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양반들아 그거 당신들이 다 검증하고 당신들이 제조해가지고 배포를 그러면 니네들이 그러면 당신들의 손으로 온 국민한테 주체사상을 가르쳤으니까 당신들이 종북에다가 국가 반역 집단이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황우여하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저보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떡하면 좋겠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볼륨을 좀 높여보래. 이게 좀 비싼 거 갖고 다니지 이게. 이게 쪼잔해가지고. 네. 여하튼 여러분 미안하고요. 다시 얘기를 좀 되돌아와서 이 노동자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누가 좋아졌냐? 좋아진 사람은 재벌 대기업도 아니고 재벌 대기업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재벌 가문만 덕을 봤어요. 기업도 덕을 본 게 아니죠.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뜯겼고 노동자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한테 뜯겼고 결국 그 뜯은 돈을 재벌 가문들이 내부 거래하고 뭐 일감 몰아주기 하고 또 무슨 지배권 부당 행사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받죠. 그래서 저는 이 해고된 노동자들 농성하는 걸 보면서 아니 국가가 세상에 아니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일에 동참을 하느냐. 해고하고 그러면 파업하고 그러면요 얼마 전에 철도를 주고 파업을 했는데 그 괜히 검찰이 불법 파업이라고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불법 파업이 아니에요. 법 절차 다 지키고 하는 정당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불러다 괴롭히고 말이에요. 회사 측에 무슨 부당노동 행위하고 노동법 이거 그러면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나중에 다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 2천만 노동자 중에 900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도 계약서에 정규직 아님이라고 써져 있다는 단 하나의 그 이유로 보수를 절반밖에 못 받아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이 중에 돈 좀 있고 기회가 돼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호주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가서 알바해 보신 분? 하나도 못 가봤거든요. 그쪽 동네에 가면 비정규직을 똑같은 일을 하면 보수를 더 줍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규란 이유로 보수를 반만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니 결국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방법은 앞으로 딱 한 가지예요.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 확대 제도는 부당하게 많이 가진 사람들로부터 좀 더 걷어서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단체 교섭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서요. 노동자의 몫을 늘려야 비로소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최근에 제가 조사된 자료 하나 보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0%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자기가 상위 10%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위 10%가
우리나라 1년에 생산하는 1년에 얻는 소득의 몇 프로를 갖는지 아세요? 10%가? 45% 같습니다. 45%. 90%가 55%를 나눠 가져요. 그럼 50%, 하위 50%는 얼마나 갖냐? 2점 몇 프로를 나눠 가져요. 이러니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 이거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 10%가 얼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66%를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빌딩 건물 뭐 이런데 뭐 예금 다 합쳐서 보니까 10%가 66%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33%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생겨나는 소득을 10% 또는 1%, 상위 1%는 13%를 갖거든요. 1%가.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조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노동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분배와 재분배를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교정을 해서 같이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경제도 살고 우리도 희망을 갖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않겠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까 법을 지키는 얘기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 걷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제가 또 곧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국민들한테 복지를 좀 늘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루즈벨트가 했던 작전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 세금을 법인이 내는 59만 개쯤 있어 우리나라에. 이 법인이 내는 세금 중에서 500억 이상 버는 회사가 440개 정도 있습니다. 0.07% 정도 440개가 있는데 요 440개로 하여금 500억 이상 버는 것만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OECD 평균 정도의 세금을 걷자.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죠. 재벌 대기업 10대 재벌은 11% 내고 있어요. 근데 OECD 평균 22% 내고 있습니다. 딱 반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중에 뭐 이재용 뭐 총수를 갖다가 감옥 보내고 막 내부 거래하는 거 막 괴롭혀가지고 배임죄로 처벌하고 이러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거라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외에 가면요 세금을 22% 내야 되고 미국 가면 세율이 35%고요 일본 가면 34%고 프랑스 가면 33%예요. 우리나라 22%인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3천억 4천억 막 1조 원씩 내부 거래하고 배임죄 저질러도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다 도로 나오는데 왜 가요? 외국에 가가지고 몇백억씩 배임죄 저지르면 무기징역입니다. 에? 종신형. 우리나라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돈만 있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한테 돈 좀 주고 대통령을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 바로 나와요. 이런 데를 놔두고 탈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탈출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세금을 OECD 목 정도로만 올리자. 8%만 올리자. 8%. 제가 계산한 건 8%니까 8%를 올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매년 평균 15조 원 나오죠. 15조 원 우리 걷어가지고 우리 기본소득 이런 거 하면 얼마 줬습니까? 네. 이 15조 원을 내도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OECD 평균에도 이게 15조 원이고 그리고 이 온갖 일입의 감세 면세를 왜 이리 많이 줍니까? 재벌일수록 많이 줘. 재벌일수록 그것만 이게 정상적으로 한 6, 7%만 정상화해도요. 그것만 해도 10조 원을 만들 수 있어요. 10조 원. 오바마가 세율을 하나도 안 올리고요. 세율 항목들, 과세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가지고 1년에 25조 원씩 더 걷었대요. 25조 원씩.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좀 공평하게 내자, 공평하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냐면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여러분 의료보험료 내느라고 죽겠죠? 네.
특히 직장을 그만두면 자영업자가 되거나 이러면 의료보험료가 확 몇 배 뛰어요, 그죠? 안 그래도 실업자 내 죽겠는데 의료보험료가 확 올라가 죽겠는데 이게 재산을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재산 따라서. 그런데 그게 한도가 240만 원이에요. 10조 원이 재산이 있어도 의료보험료 240만 원만 줍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더 웃긴 거 이런 것도 있어요. 해외에 한 달 이상 가면 의료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속 나가 있잖아요. 의료보험료가 안 나와. 몰랐죠? 여러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황당한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 저기 따뜻하고 시원한 데 가 있으면요 의료보험료 안 내는 돈만 가지고도 생활비가 됩니다. 이게 나라예요. 아닙니다. 이런 걸 뜯어 고쳐서 정상적으로만 만들어도 한 50조 정도는 가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요새 제가 정말로 고민 중인데 내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만들어가 어떻게 쓸까? 이거 고민하느라고 진짜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한데 여러분 진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대학생 많으시죠? 대학생 등록금이 한 9조 원 되는데 이 반값 등록은 진짜 뚝 잘라서 반 정부가 내준다. 그거 하면 한 4조에서 5조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 예산이 400조에서 보통 한 420, 30조 되는데 그 중에 뭐 4대 강인이 자원외견이 방위비리 해먹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순실이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순실 예산, 창조경제 예산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조정하면 한 7, 8% 정도만 아끼면 30조 나오잖아요. 그죠? 30조인데 이거 어려울 것 같죠?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레이저 딱 한 번 쏘아가지고 하루 만에 만들어라고 만들 수 있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쓸데없는 SOC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안 해먹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30조 원, 아까 그 법인세 올리는 거 한 15조 원, 감면 조정해서 한 10조, 그러면 55조 원이죠.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일단 그것만 해도 55조 원인데 이 돈이 얼마만큼 크냐면 1인당 1년에 100만원씩입니다. 가정당 100만원. 그러면 3인 가구 치면은 300만원씩 또박또박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갖가지 방법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학생 등록금도 대줄 수 있고 그거 반대 줘봤자 5조 원. 우리 기초연금 20만원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니까 30만원 확 올려주는데 4조 원. 그거 얼마 안 들어요. 청년배당 이런 거 10만원씩 한 10년 줘버리지 뭐까지 거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10년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성업보조 아니야. 그래봤자 7조 원. 그래봤자 7조 원.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의무교육하고 있으니까 그 무상교육 해주든지 아니면 한 달에 그도 한 10만원씩 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줘봤자 3조 원. 2조 몇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 또 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다 좀 쫓겨나가지고, 이분들이 보상도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어디 요 근처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게 지금 그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저번처럼 오이사 조치나 뭐 이런 것처럼 함부로 폐쇄를 하면 안 되니까, 개성공단은 이제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근데 이 박근혜, 이 이명박보다도 훨씬 더 좀 자질구적에 대책 없는 분이 역시 조치도 훨씬 더 대책 없이 무식하게 저질렀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 무슨 뭐 핵실험 미사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법률상 폐쇄할 수 없도록 합의해 놓은 개성공단까지 통째로 막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폐쇄당했기 때문에 보상 대상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죠. 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좀 많나 보더라고요. 그죠? 네.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돈의 크기만큼 욕심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그리 부족해가지고 그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훔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 돈을 뺏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법을 어기면 국가가
그 법을 어긴 데 따른 손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어겨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요,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가 물어내라. 네가 고의적으로 그랬으니까. 요즘 남북경협 이거를 특히 그 개성공단을 법을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정부에다가 다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손해배상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박근혜한테 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을 일단 뺏어야 돼요. 일단 그거 뺏고, 물론 거기다 더해가지고 최순실 그 다음에 뭐 박근혜 게이트 특별법 만들어서 그걸로 훔쳐간 돈, 불린 돈, 소위 리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도로 뺏어야죠. 네.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법률로도 이 개성공단을 불법으로 폐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폐쇄해가지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 다 해주고, 그 액수만큼을 정부가 박근혜한테 배상 구상 청구를 하죠.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업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강산 관광까지 포함해서 뭐 1200개 가까이 북한에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 이명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우리의 돈을 갖다 100조 가까이 날려버린 그 아주 지켜버리고 싶은, 여러분 잊지 않았죠?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을 그 국고손실 혐의로 감옥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야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 임기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으니까 잡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여튼 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짓 중에 제일 나쁜 게 많죠. 수없이 많은 게 천안함 핑계대고 오이사 조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남북관계 통째 탁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했던 거 정리하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뺏읍시다. 이거 꼭 뺏어야 됩니다. 아니 이 나라가 박근혜 개인 것도 아니고, 에? 뭐라고요? 경찰이 하는 소린가? 얘도 큰 거 갖고 다니지, 이게 뭐예요? 이 쫀쫀하게. 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누구도 법을 어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게 민주공화국이죠. 네.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을 어길 권한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뭐 형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재벌들한테 수백억 뜯은 거, 아니 뜯은 게 아니라 나눠 먹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벌들하고 같이, 야 이거 뭐 면세점도 하나 하고 사면도 좀 하고 규제도 하나 하고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 좀 도와주기로 하고 되겠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 돈을 뺏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법을 어기면 국가가 그 법을 어긴 데 따른 손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법을 어겨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요,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가 물어내라. 네가 고의적으로 그랬으니까. 요즘 남북경협 이거를 특히 그 개성공단을 법을 어겨가면서 일방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정부에다가 다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손해배상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 금액을 박근혜한테 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을 일단 뺏어야 돼요. 일단 그거 뺏고, 물론 거기다 더해가지고 최순실 그 다음에 뭐 박근혜 게이트 특별법 만들어서 그걸로 훔쳐간 돈, 불린 돈, 소위 리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도로 뺏어야죠. 네.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현재 법률로도 완화하고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 좀 도와주기로 하고 뭐 이권도 좀 주기로 하고 나눠 먹은 건데, 난 이것도 법을 어긴 거죠. 그걸 처벌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개성공단을 법률을 어기고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 청구를 돈을 뺐자. 이 자본주의 사회 돈 빼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길었는데,
지금 개성공단, 남북 경협, 지금 이명박의 일방적인 오이사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지금 9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 좀 듣고 제 얘기를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오늘은 우리 하고 싶은 얘기들 서로 하고 또 여러분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제가 잠깐 듣고 이런 시간이니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전에는 제가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철회 투쟁을 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이기도 하고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라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지금 그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저번처럼 오이사 조치나 뭐 이런 것처럼 함부로 폐쇄를 하면 안 되니까 개성공단은 이제 일종의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폐쇄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근데 이 박근혜, 이 이명박보다도 훨씬 더 좀 자질 부족에 대책 없는 분이 역시 조치도 훨씬 더 대책 없이 무식하게 저질렀어요. 이게 지금 북한이 무슨 뭐 핵실험 미사일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법률상 폐쇄할 수 없도록 합의해 놓은 개성공단까지 통째로 막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은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폐쇄당했기 때문에 보상 배상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죠. 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좀 많나 보더라고요. 그죠? 네.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돈의 크기만큼 욕심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그리 부족해가지고 그래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런 식으로 훔치는지 좀 이해가 기업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강산 관광까지 포함해서 뭐 1200개 가까이 북한에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 이명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우리의 돈을 갖다 100조 가까이 날려버린 그 아주 징기버리고 싶은 여러분 잊지 않았죠?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을 그 국고손실 혐의로 감옥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야겠어요. 어차피 그 사람 임기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으니까 잡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여튼 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짓 중에 제일 나쁜 게 많죠. 수없이 많은 게 천안함 핑계대고 오이사 조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남북관계 통째로 탁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자기가 투자했던 거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다 쫓겨나가지고 이분들이 보상도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어디 요 근처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걸로도 이 개성공단을 불법으로 폐쇄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폐쇄해가지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 다 해주고 그 액수만큼을 정부가 박근혜한테 구상 청구를 하죠.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빼봅시다. 네. 이거 꼭 빼서야 됩니다. 아니 이 나라가 박근혜 개인 것도 아니고 네? 뭐라고요? 경찰이 하는 소리인가? 네. 얘도 큰 거 갖고 다니지 이게 뭐예요? 이 쫀쫀하게 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누구도 법을 어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게 민주공화국이죠. 네.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을 어길 권한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뭐 형법을 어겨가지고 지금 재벌들한테 수백억 뜯은 거, 아니 뜯은 게 아니라 나눠 먹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벌들하고 같이 야 이거 뭐 면세점도 하나 하고 사면도 좀 하고